자, 다음 사건 넘어갈 텐데 이 2016년에 일어난 건데 이 한인 사업가가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뤘던 적이 기억나는데, 자, 변호사님, 이 8년 전 일이라서 사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어떤 일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당시에 굉장히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 그러니까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 한인 사업가가 필리핀의 앙헬레스 지역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납치 이후에 경찰청 마약 단속국 주차장에서 살해가 이루어졌고 바로 다음 날 화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유해를 화장실에 이제 버려서 그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주범이 특히 전직 경찰청 간부이자 현직 변호사였기 때문에 필리핀에. 더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 주범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된, 종신형이 선고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 대팀장, 일단은 뭐랄까요, 이 지역도 그렇고 뭐랄까 이 범죄 드라마에서 봤던 게 현실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이 주범이 8년 만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2016년 사건에 지식주 씨 납치 고문 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 1심에서는 그 종범들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네. 근데 주범인 이 사람 룸tum바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풀려났겠죠. 올해 다시 이번에는 무기징역, 즉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찾으러 가보니까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형 집행 전까지는 불구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병이 풀려났었는데 자기가 종신형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 사람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추색했는데 없으니까 지금 집행을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나오는 사람이 도주한. 그렇죠. 이 도주한 범인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살해범이요, 보니까 이 과거에 이 필리핀 경찰청 내 이 마약 단속국 팀장을 지냈던 뭐라고 할까, 조직 내 어떤 실세라고도 불린다 이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했으면은 좀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도 들긴 하는데, 그러면은 좀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제 좀 범죄 좀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사법체계가 틀리긴 한데, 예. 이 둠나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마 마약제 팀장을 했어요. 경찰청에.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실세 얘기했는데 그만두고 변호사 업무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당연히 풀려났고, 예. 또 그리고 혼자 생활했었는데, 사실은 현지에서도 2심에서는 저 사람이 당연히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하면은 생각했는데, 이 두테르테 두테르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거랍니다. 예, 지금. 그 당시에 사과도 했고, 예. 경찰청 간부들 뭐 푸시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법체계상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 사람을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대사관들이 그 사법 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여를 못하지만 공조할 수 있지 않느냐, 공조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찌됐든 한국 대사관에서는 노력을 해서 저 사람을 종신형을 받게 했다고 아마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동포사회에서는 뭔 소리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노도망가게 했어야지, 이렇게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가게 냅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좀 들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 김 대표님, 일단은 유족의 마음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이 실제 이 피해자 부인이 진실 규명 위해서 정부가 좀 나서달라 이렇게 호소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그 아내죠. 최경진 씨라는 분인데, 네. 우리나라에 건너왔습니다. 와가지고 사실은 그 진범을 좀 처벌해달라, 주범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제 동포청이라든지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해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무기징역 떨어지니까 본인이 이제 억울했지만 어느 정도 풀렸어요. 그렇지만 집행을 못하고 저 범인이 도주했다고 하니까 또 상실감이 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그 오셔가지고 뭐 재동포청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다시 또 재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에서 공문은 보낼 거예요. 잡아달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필리핀은 나라가 섬이 7,000개지 않습니까? 네. 숨어 있으면 건강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인 상대 강력범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여행 계획하신 분들 불안할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필리핀에서는? 한국인들이 여기 가면은 현찰을 갖고 다닙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을 강도할 때 현찰이 많다 싶어서 강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음. 그리고 외딴 골목길 가지 말고 네. 그리고 대리병원 다닐 걸 거칠 말고 택시 탈 것.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원한사하게 되면은 보복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다닐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현찰은 대스님들은 적게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마 그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국제범죄수사팀장의 권고